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주제는요. 직장인들,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이 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가.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데드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드엔드. 막다른 골목이란 뜻이요. 죽음과 끝. 참 이게 섬뜩한데요. 정말. 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왜 직장인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나 오늘 직장인이신 분들도 또 앞으로 뭐 저같이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내 현재 위치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직장인이었고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직장인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직장 생활을 저도 13년 정도 했지만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정년까지 가신 분도 많고 한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한 회사에서 보통 이제 업무를 여러 개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업무만 내가 중점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 정말 분야에는 정말 내가 최고고 정말 회사에서 인정받지만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퇴직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이래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집안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세탁기를 어떻게 돌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등도 요즘 LED 등으로 교체를 많이 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LED 등을 교체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음식 뭐 요리도 내가 잘 모른다 하시는 분 많죠. 남자분들 특히.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좀 이렇게 유연해서 이게 변화를 되게 잘 하시고 이렇게 뭐 남의 얘기라 충고를 잘 받아들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직급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가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생각에 사고가 유연하지 못한 것이 사실 굳어간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고 참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 보수적 또는 가부장적 또 누가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사람 고리타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잘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도 내가 회사에서 나오면 특히 또 내가 또 곧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내가 회사에서 높은 사람인 거 내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또는 뭐 나와서도 직장 나와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가정에서 와서까지도 내가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이 참 유연해지기라는 정말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이라는 아무리 요즘에 뭐 수평 문화가 이렇게 뭐 형성되고 이렇게 권장되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직 문화 상사가 업무를 밑에 이제 후임에게 지시하면서 보통 이제 수동적으로 업무를 나는 하는 그런 게 많죠. 회사에서는 정말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내가 정말 회사를 위해서 내 시간과 몸을 바쳐서 막 할 거야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적당히 그냥 뭐 눈치에 맞게끔 내 업무를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뭐 이 정도 선에서 내 월급 받고 말이죠. 내 퇴근 시간 이후에는 내가 다른 사람 또 특히 상사에게끔 터치를 받지 않고 연락을 받는 걸 또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다 보통 연락을 하기에 좀 어렵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 문화도 많고 요즘에는 회사적으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직장인이고 이제 특히 신입사원 힘든 취업 관문을 뚫고 내가 회사에서 들어가서 내가 정말 이제 직접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단 말이죠. 정말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 이제 회사 옛날에 대학생 때 또는 취업 준비생 때 말이야 나 정말 힘들었어. 이제 나는 경제적 자립도 했고 말이야. 학생 때 그렇게 찌질하게 막 돈도 없이 살았는데 티도 없이 막 후질구리한 후드티 입고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저가형 티를 입고 옥션이나 이런 데서 말이야 싼 거 사고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이제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돈도 버니까 나 이제 보상을 해줘야지 나에게. 젊을 때 말이야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명품 같은 거 좀 사고 말이야 남자 말이야 차도 좀 있어야 되잖아. 차도 좀 사고 이거 뭐 요즘 해외여행 가는 거 다 요즘 트렌드인데 해외여행도 한 번씩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 게 좋고 또 결혼하면 말이야 다들 못한다는 선배들 이렇게 많잖아요. 에이 너희들 결혼할 때 즐겨야 돼. 결혼하면 말이야 쓰고 싶어도 없어. 다 애들한테 돈 들어가고 다 여기 뭐 집값 뭐 대출 같은 거 다 갚아야 되지. 너희들 지금 다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하는 선배들 많기 때문에 저게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열심히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없게 살았으니까 직장에서 돈 이제 좀 벌면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보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는 점점점 굳어가고 그냥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바운더리라는 것이 점점 회사가 들어가서 점점 더 다른 쪽이라든지 또 발전적 쪽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내 바운더리 자체가 행동 영역이요.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40대가 넘어가고 이제 내가 결혼했다면 애가 점점 커가겠죠. 커가면 슬슬 걱정이 들죠. 회사에서 이제 내가 젊은 이제 밑에 후배들한테 점점 이제 밑에 치고 올라오는데 나는 조금 입지는 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배운 것은 내가 10년 이상 배웠는데 배우고 내가 업무에 지금 실제 내가 정말 피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어디 내가 이 회사 때리치우고 나가겠다고 해도 지금 내가 당장 이 월급 받는 거 이상만큼의 다른 어떤 회사에서 나를 스카웃해서 어서 오십시오 할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누가 날 데려가겠냐 이거죠. 눈치껏 봐도 40살 넘어가면 웬만해서 동종업계라든지 비슷한 월급 연봉을 받고 취업하기란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취미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게 뭐지? 특히 또 회사 상사 내가 눈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난 노력했고 말이야.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려고 노력했고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막 노력했는데 좀 내 가족과 보내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분도 많고 요즘에 50대가 점점 다가오면 은퇴 시기가 다가오겠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미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아이들도 점점 나에 멀어지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이제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막 이런 소리 해주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 이렇게 보면 참 오히려 반항하고 미치고 팔짝 뛸 놀이라고 합니다. 이 선배님들 말 들어보면 열심히 살아간 죄밖에 없는데 나는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바친 죄 또 뭐 이렇게 열심히 한 죄 다른 것 이렇게 시야에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지금 회사 일에만 집중한 죄 가정에 좀 이렇게 좀 소홀하더라도 말이야 계속적으로 나는 돈 버는 기회가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죄가 아닐까. 그 반복된 패턴이 내 스스로를 이 막다른 골목 코너로 몰아갔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요. 나이 들어서 뭔가 도전을 하고 변화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힘들고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 젊을 때와 다르게 뭐 회식 1차 2차만 가도 막 그 다음날 오전까지 회복하기 힘들어서 빌빌대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회사를 나오면 내가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또 돈도 모아둔 것도 없고 퇴직금도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미리 이미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내가 실제 퇴직할 때는 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푼돈 조금 받는 거 이렇게 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리 내가 땡겨 써서 뭐 집을 사는데 보탰다든지 또 어디 뭐 급한데 자녀 이렇게 뭐 어디에 결혼하는데 보탰다든지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노후 준비라든지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운 것으로 다른 회사 들어가기는 불가능하고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경력이 아무리 있다 해도 나를 이렇게 스카우트해 갈 때는 별로 없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제서야 후회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사실 늦었습니다. 늦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나를 찾아주는 후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정말 정신적으로 나를 정말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이 또 있다면 이렇게 좀 힘을 바꿔드려 하겠지만 그런 소통도 없고 관계적인 측면도 되게 줄어들고 멘토도 없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잘하는 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렇게 물어볼 질문을 할 멘토도 내가 지금 없다. 이게 정말 막막한 거죠 정말 여러분들. 이미 이 세상에 나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혼자라는 거죠 혼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고 그냥 지금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포기해야 됩니다. 최저생활비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욕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세팅해야 됩니다. 나의 주거생활비, 뭐 이렇게 소비, 지출 다 통틀어서 이제부터 그 전에 내가 월급을 고정적인 현금을 있게 살았던 그때 생활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내가 만약에 퇴직금도 얼마 없고 국민연금밖에 없다. 내가 또 다른 연금이 없다. 현금 흐름이 없다. 근데 퇴직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돈도 없다. 그러면 내가 있는 것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소비하고 덜 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생활비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지 병원 가서 돈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욕심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실에 맞게 그냥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그 수준에 맞게 아주 그냥 좋지 않은 환경, 최저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앞으로 변화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할 것인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금 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 수준이 아니라 완전 개혁.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 지금까지 나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하루하루 24시간 중에 회사에 내가 지금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 중에서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비하는 시간, 멍하니 그냥 쇼핑하거나 멍 때리고 네이버 기사를 보는 시간, 스포츠 뉴스 연예 기사를 보는 시간 다 없애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끝내시고 나머지 시간은 또 퇴근 후 시간 또 주말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은퇴 후 또는 지금 내가 이 위기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부터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골프도 끊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스크린 골프. 친구 모임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술, TV, 뭐 이건 어쩔 수 한 번씩 한다 하지만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노는 시간, 소파랑 나와 한 몸이 이렇게 같이 되는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건 끊어야 되죠. 아니면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선택 아니면 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되고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 난 그냥 욕심 없이 말이야.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은퇴해서 뭐 어떻게 뭐 현금 조금 이렇게 뭐 국민연금 나오는 거 하고 이렇게 뭐 좀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 현금을 준다거나 누군가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 돈을 준다 또는 뭔가 자산을 나에게 준다?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보자 말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또는 지금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있지만 젊은 분들 특히 내가 언제 은퇴를 해서 향후 내가 몇십 년을 더 살아가는 건데 그때 내가 현금 흐름이 없이 또 다른 뭔가 수익 창출이 되는 게 없는데 안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부자라든지 돈에 대해서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그냥 현실 그냥 있는 그대로 욕심 버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저 그냥 생활을 하시면 누가 탓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시냐 2번을 선택하시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당연히 2번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주구장창 강조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마인드도 중요하고 준비도 중요하고 은퇴 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하루빨리 젊으실 때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직장인들이 특히 왜 막다른 골목에 있는가, 제가 오늘 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통 평범한 직장인들의 그냥 초반부터 은퇴까지의 삶을 쭉 요약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평범하게 그렇게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냥 큰 변화의 흐름 없이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냥 남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나에게 정말 나를 코너로 몰아제끼고 코너로 나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 스스로 몰아붙이는 가장 위기를 내 스스로 만들어 자초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은 나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인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특히 오늘 직장인 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좀 강도 있게 말씀드렸다 해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내 정말 노후와 내 은퇴, 내 나중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